아르고스의 왕 아크리시오스는 무서운 신탁을 받았다. 자신이 외손자의 손에 죽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다. 왕은 자신의 외동딸 다나에를 청동탑에 가두었다. 어떤 남자도 다가갈 수 없도록. 그러나 하늘의 신은 막을 수 없었다. 하늘에서 다나에를 본 제우스는 마음을 빼앗겼다. 그는 황금비로 변해 청동탑의 창문 틈으로 흘러들어갔다. 얼마 후 다나에는 아들을 낳았다. 그의 이름은 페르세우스. 신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영웅이었다. 사실을 알게 된 아크리시오스는 다나에와 페르세우스를 큰 나무 상자에 가두어 바다에 던졌다. 그러나 제우스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무 상자는 세리포스 섬에 닿았다. 어부 딕티스가 그들을 발견해 따뜻하게 보살폈다. 페르세우스는 그곳에서 늠름한 청년으로 자랐다. 세리포스의 왕 폴리덱테스는 다나에의 아름다움에 빠져 그녀를 차지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페르세우스가 늘 어머니 곁을 지키고 있었다. 폴리덱테스는 페르세우스를 없앨 계책을 세웠다. 그는 페르세우스에게 누구도 살아 돌아오지 못하는 임무를 내렸다. 메두사의 머리를 가져오라. 페르세우스는 어머니에게 작별을 고하고 길을 떠났다. 신들이 그의 모험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영웅의 첫 발걸음이었다. 세리포스를 떠난 페르세우스는 홀로 막막한 들판에 섰다. 메두사가 어디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때 하늘에서 두 신이 내려왔다. 전령의 신 헤르메스와 지혜의 여신 아테나였다. 그들은 페르세우스를 돕기로 결심한 것이다. 아테나는 빛나는 청동 방패를 주며 말했다. 메두사를 직접 보지 말고 방패에 비친 모습만을 보라. 헤르메스는 어떤 비늘도 자를 수 있는 신의 검을 건넸다. 페르세우스는 님프들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세상의 끝 그라이아의 자매를 찾아갔다. 하나뿐인 눈을 빼앗긴 자매들은 결국 굴복하고 님프들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신비한 님프들은 페르세우스에게 세 가지 보물을 주었다. 모습을 감추는 하데스의 투구, 메두사의 머리를 담을 마법의 가방, 하늘을 나는 날개 달린 샌들이었다. 페르세우스는 샌들을 신고 하늘로 날아올랐다. 메두사의 섬을 향해. 서쪽 바다 끝 검은 섬에 도착한 그는 보았다. 메두사를 보고 돌이 된 수많은 영웅들의 조각상을. 페르세우스는 투구를 썼다. 그의 모습이 사라졌다. 운명의 결투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페르세우스는 하데스의 투구를 쓴 채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메두사의 동굴 안으로 살며시 들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동굴 깊은 곳에 그녀가 있었다. 한때 가장 아름다웠던 여인, 그러나 이제는 머리카락이 살아있는 뱀들로 변한 무서운 괴물이었다. 페르세우스는 결코 그녀를 직접 보지 않았다. 그는 빛나는 청동 방패를 들어 그녀의 모습을 거울처럼 비추었다. 아테나의 가르침이 그를 인도하고 있었다. 방패에 비친 모습만을 보고 그는 검을 휘둘렀다. 단 한 번의 정확한 일격에 메두사의 머리가 그녀의 어깨에서 떨어졌다. 그녀의 핏방울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새하얀 날개를 가진 천마 페가수스가 황금빛 속에서 우렁차게 솟아올랐다. 메두사의 마지막 비명에 두 자매가 깨어났다. 페르세우스는 그녀의 머리를 마법의 가방에 담고 서둘러 도망쳤다. 그는 동굴 밖으로 뛰쳐나와 날개 달린 샌들로 푸른 하늘로 날아올랐다. 분노한 자매들은 끝내 보이지 않는 그를 찾지 못했다. 하늘에서 페르세우스는 페가수스를 다시 만났다. 천마는 그의 곁을 지키는 충실한 친구가 되었다. 이제 그의 손에는 메두사의 머리가 있었다. 그러나 그의 모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머니를 구하러 그는 세리포스로 향했다. 페가수스를 타고 하늘을 날던 페르세우스. 어느 날 그는 멀리 에티오피아 해안에서 이상한 광경을 발견했다. 바위 절벽에는 한 아름다운 공주가 사슬에 묶여 있었다. 그녀는 절망한 표정으로 푸른 바다를 응시하고 있었다. 페르세우스는 페가수스를 절벽 위로 몰았다. 그는 공주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 순간 바다가 무섭게 일렁였다. 거대한 바다괴물 케토스가 어두운 물속에서 솟아올랐다. 그것은 안드로메다를 삼키러 온 것이었다. 페르세우스는 페가수스를 타고 케토스 위로 날아올랐다. 거대한 괴물과 영웅의 결투가 시작되었다. 괴물의 비늘은 너무 단단했다. 페르세우스는 마법 가방에서 메두사의 머리를 꺼냈다. 케토스는 그 눈을 보고 그 자리에서 돌이 되었다. 페르세우스는 안드로메다에게로 날아갔다. 그는 그녀의 사슬을 부드럽게 풀어주었다. 두 사람의 가슴이 함께 두근거렸다. 안드로메다의 부모인 왕과 왕비는 페르세우스에게 깊이 감사했다. 그들은 두 사람의 결혼을 흔쾌히 허락했다. 페르세우스는 안드로메다와 페가수스를 데리고 다시 하늘로 날아올랐다. 어머니가 기다리는 세리포스로 두 영웅의 길은 이제 함께였다. 페르세우스는 안드로메다와 페가수스와 함께 세리포스 섬에 도착했다. 오랜 모험을 마치고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러나 페르세우스는 양아버지 딕티스에게 어머니가 갇혀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페르세우스는 분노했다. 페르세우스는 왕궁으로 향했다. 그곳에서는 폴리덱테스가 신하들과 만찬을 즐기고 있었다. 그는 페르세우스가 죽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 순간 문이 활짝 열렸다. 살아 돌아온 페르세우스가 위풍당당하게 들어섰다. 폴리덱테스는 증거를 요구했다. 메두사의 머리가 정말 페르세우스의 손에 있는지 보여달라는 것이었다. 페르세우스는 마법 가방에서 메두사의 머리를 꺼냈다. 어두운 청록빛 저주가 사악한 자들을 향해 폭발했다. 폴리덱테스와 신하들은 그 자리에서 돌이 되었다. 메두사의 마지막 저주가 걸린 것이다. 페르세우스는 곧장 신전으로 달려갔다. 그곳에서 어머니 다나에가 두 팔을 벌리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페르세우스는 자신을 키워준 옛 어부 딕티스를 세리포스의 새 왕으로 세웠다. 어머니는 행복했고 영웅의 마음에는 새로운 책임감이 자리 잡았다. 페르세우스는 어머니와 아내를 데리고 아르고스로 향했다. 자신의 외할아버지 아크리시오스 왕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아르고스의 늙은 왕 아크리시오스는 페르세우스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오래된 예언이 그의 가슴을 다시 두려움으로 가득 채웠다. 아크리시오스는 왕국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는 나리사 왕국으로 변장하고 숨어들었다. 운명을 피할 수 있다고 믿었다. 페르세우스가 아르고스에 도착했을 때 외할아버지는 이미 사라진 후였다. 페르세우스는 외할아버지를 찾기 위해 그리스 전역을 돌아다녔다. 어느 날 그는 나리사 왕국에 도착했다. 그곳에서는 성대한 운동 경기 축제가 열리고 있었다. 페르세우스는 원반 던지기 경기에 참가했다. 거대한 청동 원반을 들어 올렸다. 바람을 탄 원반이 군중 속으로 날아갔고 한 노인의 머리에 정확히 떨어졌다.
누이는 다름 아닌 아크리시오스 왕이었다. 페르세우스는 외할아버지가 쓰러진 것을 알았다. 14년 전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페르세우스는 외할아버지를 정성스럽게 묻어주었다. 신탁은 피할 수 없었지만 그는 운명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길을 찾기로 했다. 외할아버지를 떠나보낸 페르세우스는 아르고스의 왕위를 사양하고 새 왕국 미케네를 세웠다. 그는 안드로메다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고 많은 자녀가 태어나며 미케네는 나날이 번영했다. 그러나 운명의 사슬은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 그 무렵 이웃 티른스의 왕 프로이토스가 욕심을 품고 미케네를 침략해왔다. 프로이토스의 군대가 미케네의 성문 앞에 들이닥쳤다. 페르세우스는 백성을 지키기 위해 오래 봉인해 두었던 메두사의 머리를 다시 꺼내들었다. 프로이토스와 그의 군대는 그 자리에서 모두 돌이 되었다. 그러나 이 승리가 그의 운명을 결정짓고 말았다. 프로이토스의 아들 메가펜테스는 아버지가 돌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 깊이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 세월이 흐른 어느 날 그는 마침내 복수의 검을 들고 페르세우스 앞에 나타났다. 페르세우스는 운명을 거스르지 않았다. 외할아버지를 죽인 자신의 운명이 이제 자신에게 돌아왔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위대한 영웅은 그렇게 최후를 맞이했다. 신들은 그를 가엾이 여겨 페르세우스를 별자리로 만들고 그 곁에 안드로메다를 함께 두었다. 영웅은 죽었지만 그의 빛은 영원히 하늘에서 빛나게 되었다.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